네, 안녕하세요. 김유근입니다. 9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편하게 쉬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쉬고 있긴 합니다만은, 세상에 주가가 떨어지기를 고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물론 풋옵션도 있고, 선물 매도도 있고, 인버스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지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주문을 걸거나 주가가 떨어지라고 악을 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기 있는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등등의 종목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니까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근데 LG화학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번 파동이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바람에 저 한동안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댓글로 카카오가 만약에 올라가면 어쩌려 그러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랬죠. 제가 주가가 떨어지기를 주문한 것도 아니고, 저도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제 눈에 보이길로, RSI와 주가의 관계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니, 이거는 분명히 뭔가 수상하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지난주에, 우사인 볼트를 설명하면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우사인 볼트가 결승점을 통과했으니까, 그때부터 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건 지모함인데, 결국은 조만간 이제 뛰는 걸 그만두지 않겠냐. 소위 RSI는 우사인 볼트의 허벅지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결국은 그 에너지가 다 됐고 결승점을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우사인 볼트가 자메이카 국기 들어오고 한 바퀴 돌다가 폼 잡고 번개 세리머니 하고 끝나는 일밖에 남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은 전혀 설명이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를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주가가 떨어지고 조정을 보인다는 설명이 객관적으로 들릴 리가 없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주가가 떨어지기를 주문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보이기로 RSI와 주가의 관계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니까 이건 결국은 떨어지는 일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후에 카카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어쩌려 그러노? 라고 댓글 다신 분이 있으신데, 지금 카카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그분은 어쩌려 그러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누가 이기고 저기고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 그렇다면, 카카오 언제 살까요? 네이버 언제 살까요?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오길래, 최근에 계속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현대차 업데이트하는 김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화학 언제 사는지를 살펴보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반등이 나타나면 재빨리 비중을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먼저 카카오입니다. 여기에 숫자로 쏘는 거는요, 왼쪽에 숫자로 쏘는 거는 뭐냐니까, 이 종목의 시가총액 순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오셔가지고,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 관련 종목이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삼성바이오를 거래하시면서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삼성바이오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당당 3위입니다. 아닙니다. 제일 많은 게 삼성전자이고요.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3등이 삼성바이오입니다. 그죠? 그리고 4등이 네이버고요. 5등이 LG화학이고요. 6등이 안 보이죠. 6등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6등이고요. 7등이 셀트리온, 8등이 현대차, 9등이 카카오, 10등이 삼성 SDI,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데 그 시가총액 순위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순위로 본다면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이런 순위니까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카카오.
자, 제가 지난번에 1, 2, 3, 4, 5, 이기가 5번이고, 3이고 4고 5인데, 5의 1, 5의 2, 5의 3이든지 5의 1, 5의 5의 3이든 간에 뭔가, 웨지 비슷한 게 나타날 건데, 웨지인지 아닌지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아래쪽에 지지선을 그려놓고, 지지선이 무너지고 나면은 매도하시라라는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다이버전스 나타난 건 분명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지선이 아래쪽에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주가는 요 지지선입니다. 그죠? 요 무너지면서 주르르 밀렸습니다. 현재로 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지선은 기준선입니다. 과거에도 기준선에도 걸렸고 여기도 기준선에 걸렸고 따라서 이번에도 기준선에 걸리는 게 우리로서는 현재로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기준선에 걸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밀려가지고 구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종목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목기둥표에서 전환선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내려가면은 구름 상단까지 갈 공산이 높습니다. 현재 일목기둥표 말고 또는 파동도 다소간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파동을 갖다가 제 마음대로 파동을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파동을 제 마음대로 계산하죠. 여러분들은 파동 마음대로 계산 안 하십니까? 파동을 계산하는데, 절대적인 진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보는 사람이 따라가지고, 이게 3번 파동일 수도 있고, 이게 5번 파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파동을 매겨놓고 어느 쪽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리고 그에 따라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로 예상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게 파동을 매기는 근본적인 이유지, 이게 3번인지 5번인지 4번인지를 맞추는 것이 파동 계산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현재의 파동은 제 마음대로 파동을 매겼을 때, 정말 댓글로 붙이는 분이 비난하듯이 제 마음대로 파동을 매긴 것이 지금은 카카오가 5번 파동이 끝났고 내려가는 추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기준선에서 닿을 텐데,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더 내려가서 구름까지 닿을 거다. 더더구나 RSI에서 매도 신호까지 나타났죠. 그죠? 그러니까 RS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통상 언제 사느냐니까, RSI가 70m에 있다가 70위로 올라가거나 이럴 때나 또는 이럴 때 아니면은 아예 더 밀려가지고 30m 처박혔다가 30m에서 올라올 때, 이럴 때가 매수의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RSI는 금요일날 마감 기준으로 얼마냐니까 47.46에 불과합니다. 어정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RSI만 가지고는 아무런 진호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로서는 추세가 기존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공산이 높다라는 쪽에 한 표입니다. 기존의 추세가 뭐였습니까? 단기적으로 봐서는 42만 500원에서 떨어지는 쪽이죠.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카카오가 밀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 지수의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여전히 조정 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카카오도 조정 국면에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매수하려고 덤비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현금을 갖고 계시면은 카카오 옛날에 42만 원에까지 봤는데 37만 9천 원밖에 안 하니까 되게 싸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생각하시면 37만 9천 원, 와, 그게 되게 비쌌구나 하는 데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언제 살까요? 계속해서 주간 단위로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등등의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아니다. 자,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파동이 일단 5번까지 다 끝났고 딱 생각이 되고요. 1, 2, 3, 4, 5 끝났고요. 더구나 네이버는 날씬하게 채널링으로 해가지고 아래쪽 지지선과 위쪽의 저항선 안에서 소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전형적인 채널 안에서 오락가락 잘 움직였다가 드디어 채널 밑으로 뚫리고 말았죠. 이게 보이십니까? 에다가 그 다음에 절환선 기준선이 이렇게 교차된 것은 물론이고 기준선의 지지도 무너뜨렸죠. 그죠? 보이십니까? 따라서 기준선의 지지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어디 간다 그랬습니까? 구름 상단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는 현재 구름 상단까지 밀리면 아마도 현재 네이버의 경우에도 RSI가 아직까지 43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뉴트럴합니다. 중립입니다. 따라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좀 더 밀려서 구름 상단 근처에 오면은 그때는 혹시 반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주 주중에 수요일 정도 되면은 아마도 네이버가 그때 가서 혹시 반등할 수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되긴 됩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전환선 꺾여 기준선 전환선 서로 교차해 우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와 이제 주가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보합을 할 공산이 사이드웨이로 옆으로 길릴 공산이 높으니까 이 종목 역시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두고 보자. 급할 필요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LG화학 또 마찬가지죠. LG화학도 뭐 여기가 5번 파동이든 여기가 5번 파동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밀리고 말았죠. 다이버전스 말씀드렸듯이 다이버전스 그죠? 이 주가는 상승세인데 RSI는 거기는 전형적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절한선이 거기에 단 거 말고는 절한선 기준선이 그럭저럭 아직은 있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다음 주 월, 화, 수요일 이후에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할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이 이렇게 다시 교차할 공산이 매우 높으니까 교차한다는 이야기는 소위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만 더 밀리면 우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현재 여기에 기준선인데 기준선의 지지가 나탈락 말락 알싸알싸한 상태인데 만약에 내일 조금 더 밀려버리면 기준선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는 이런 상태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아마도 구름 근처까지는 내려가고 났어야 뭔가 반등을 모색해 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현대차는 여기가 아마 1, 2, 3, 4, 5로 예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다른 종목과는 달리 이 종목은 이제 5번 파동을 만들고 나서 보통의 경우에는 8월 13일에 되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점을 만들었는데 현대차는 조금 더 갔죠. 그죠? 조금 더 가고 나서 지금부터가 이제 조정이 나타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추세가 바뀐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역시 RSI와 주가의 관계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지라 이 종목도 역시 좀 조정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나마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벌써 전환선이 꺾이고 두 개가 교차하고 심지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현대차는 뭐 전환선이 살짝 꺾이다는 거 말고는 두 개가 만나지도 않았고 후행 스팬더 캔들 위에 있고 기준선에 주가가 기준선 근처도 안 갔으니까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사정이 좀 나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들어서기에 조정 장세에 들어서기 초입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현대차야말로 지금 매수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매수하는 결과가 되니까 예컨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LG화학을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예컨대 네이버 살까요? LG 현대차 살까요? 누가 저한테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야 된다 한다면 저는 당연히 네이버를 사라 그러지 또는 카카오를 사라 그러지 LG화학을 사라 그러지 현대차를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비싸 보인다는 겁니다. 조정이 나타나려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은 예컨대 현대차의 또는 다른 종목들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가 5번 파동이었잖아요. 그죠? 아까 현대차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다 5번 파동이 ቁጭ였잖아요. 이후에 주가가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이 만나고
이따 정신없으니까 지우고 볼까요? 두 개가 만나고 교차되고 그 다음에 기준선 지지마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선 무너지니까 구름 근처까지 가죠. 그럼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는 듯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듯 마는 듯 구름 안에서 올라가는 듯 마는 듯 이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아마도 LG화학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그런 종목들도 셀트리온 비슷한 상황을 앞으로 나타내지 않겠나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먼저 5번 파동을 만들었고 먼저 조정에 들어갔고 그 뒤로 LG화학이나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뒤를 잇는다. 현대차가 제일 늦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쉬운 설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나마 구름 위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예컨대 구름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반등을 기대하면서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것. 글쎄요, 그건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은 반대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도 방명이 짧게 잡고 소위 홈런 칠 생각하지 말고 단타, 야구로 말한다면 1루타 정도, 2루타 정도를 목표로 방명이 짧게 잡고 한 얼마야? 현재 29만 30만 원이라 그러면 한 32, 3만 원 정도, 한 많으면 맥시멈 10% 정도, 그죠? 정도를 노리는 방명이 짧게 잡고 거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즉각 손절한다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채널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분이 별로 없긴 합니다. 아마도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워낙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질려서 그런지 SK하이닉스 가지고 있으면 병 걸린다는 이야기 들 정도로 답답한 움직임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정말 구름 밑으로 들어간다 하면 정말 답답하고 재미없는 모습입니다. 파동으로도 잘 매겨지지 않고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 말은 아직까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조금 아래싸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전환선 기준선이 만났으니까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막 떨어지는 추세라 그러면은 얘는 그나마 아직까지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름 아래쪽이고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구름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이것 가지고 단타를 해야 되겠다. RSI는 아직까지 중립이니까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여지니 예컨대 SK하이닉스 사가지고 단타로 5% 10%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78,000원인데 예컨대 얼마입니까? 7,000원 먹으면은 8만원 잡고 88,000원. 아이고 10%가 안 되겠군요. 그죠? 짧게 그죠? 짧게 거래하는 정도의 1,000원이 2%니까 한 5,000원 정도, 78,000원에서 83,000원, 5,000원 정도를 구름의 상단을 목표로 하는, 구름의 하단을 목표로 하는 이런 정도의 단기 거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나 마찬가지 입장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파동을 굳이 복잡하게 밀 것 없이, 그죠? 여기가 1인데, 2, 여기가 3, 여기가 3, 아마 4, 그리고 5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제일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지금은 조정 A, B, C 이런 스토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보다시피 다른 종목들 아까 카카오나 LG화학의 경우에도 5번 파동 끝난 다음에 얘가 내려와가지고 구름 상단에 기준선 지지를 못 만나니까 구름 상단의 지지를 만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기 등등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반등이니까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이제 와서 매수하기는 너무 늦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바이오 똑같은 거죠. 그죠? 삼성바이오 5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구름 만나가지고 구름에서 지지를
만나는 이 모습인데 역시 A 파동, B 파동, C 파동에서 구름에 일단 지지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바닥에 나온 게 이게 A, B, C라고 한다면 이게 A, B 이렇게만 됐으면 제일 플랫인데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만 통상 C 파동이 A 파동에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게 A니까 아무래도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야만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한선과 기준선의 관계를 보더라도 절한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역시 삼성바이오 역시도 아직은 조정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물론 구름이 있으니까 다소간 좀 버티긴 해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파동으로 봐서 대세를 어기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언제 살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1, 2, 3, 4 코스피 같은 경우에 3, 4, 5까지 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갓 조정에 접어들었죠. 그렇죠. 이제 갓 조정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반등하다가 내려오는 파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할 텐데 우리 지금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머나먼 기나긴 나날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파동에서 우리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가 상승 사이클이 하나 끝났다 그러면 이게 8월 13일인데 8월 달부터 여기가 최소도 5개월 지났는데 여기가 5개월 지났는데 달랑 한 달 만에 상승 조정 끝 상승 시작을 예상하기는 너무 조정이 짧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정을 좀 더 몇 달은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다지 서두르지 마시라.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추천 종목 같은 것들도 지수와 별로 관련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목표도 그다지 거창하게 두지 않습니다. 장타를 홈런을 노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잘하면 한 10% 정도,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뉴인텍처럼 10% 정도 수익이 나면 재빨리 터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천천히 그때 가서 우리가 길게 보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당연히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 등등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